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정한 각 보조지표의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설정은 해두었지만 어떻게 매매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매수점, 매도점을 찾아볼까요? 지난 영상 차트 매매 설정법에서 Moving Average, RSI, MACD, 그리고 볼륨을 볼 수 있는 기본 차트를 딱 이렇게 맞춰 두었습니다. 우선 보조지표를 내 눈에 좀 더 편하게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 볼게요. 왼쪽 아래에 설정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딤 컬러를 변경할 수 있어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전 블랙이 대비값이 높아서 보기가 편해서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후보는 엄청난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선달 크로스, 편하게 선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심볼 입력란에 SNDL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지난 주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후보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팔까요? 무섭게 떨어지네요. 차트를 보고 오늘 이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터벌의 설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D를 클릭하시면 캔들봉 하나가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시간 단위를 보고 싶다면 시간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H. 전 단타나 수익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5분봉으로 잘 봅니다. 꾸준히 모으고 있는 우량주들의 경우는 그냥 21선 아래로 가면 추매하거나 또는 61선 건방에만 와줘도 추매하기 때문에 그냥 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봉이나 추봉 또는 이평선의 날짜 등은 개인의 매매 방식에 따른 것이니 본인의 매매 방식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다리를 매수할 시점인지 매도할 시점인지 차트를 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1월 28일이 최적의 매수 시점이었네요. 차트에서 이 세 라인이 정배열로 우상향할 때는 캔들은 양봉과 음봉을 띄우며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면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모여서 정배열이 시작되면서 매수점으로 보면 됩니다. 이 매수점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조건들에 딱 일치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이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 올라갔고 주식의 가매도와 가매수 구간을 알려주는 RSI가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볼륨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맥디가 골든 크로스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상승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상승한다면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동평균선은 그 자체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추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동평균선 기간이 길수록 지지, 저항, 추세의 의미가 크지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위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하락의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지난 금요일의 시가와 종가를 보니 새로운 단기 지지와 저항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몇 번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2불 30을 돌파해 준다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고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매도 시점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뒷받침해줄 맥디와 볼륨을 보겠습니다. 맥디가 현재는 아직 제로 라인 위에 있어서 하락의 조짐은 없지만 맥디가 아래로 향하고 볼륨이 줄어든다면 이제 모멘텀이 떠나고 있으므로 매도를 고려해 볼 것이고 맥디가 시그널선 위에 머물러 있고 볼륨이 터져준다면 상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륨, 즉 거래량은 주식을 사고 판 개수입니다. 주식에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은 개미들은 만들 수가 없고 세력에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를 매수점으로 잘 잡는데요. 그 이유는 횡보하는 자리는 기관이 꾸준히 모으고 있다는 것이고 갑자기 터지는 거래량은 이제 수익을 낼 준비가 된 기관들이
뉴스나 찌라시를 뿌려서 주가를 올린 후에 떠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타겟 프라이스가 50불에서 70불로 상향 조정되었대요.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래요. 어디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래요. 등이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 첨가되기도 합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매수와 매도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들고 있겠어. 몇 달째 하락이네. 언제 오르는 거야? 본전만 되면 팔아버릴 거야. 이 차트에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 심리 때문에 오르지를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됩니다.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세와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저렴해진 주식을 살려는 매수세,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격대가 매매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이 생기면 이 자리가 다시 지지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매수점으로 잡을 때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인데요.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가면서 크로스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며, 반대로 5일선이 21선 아래로 크로스한다면 데드 크로스가 난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추세선은 캔들이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 한참 아래에 있을 때 결국은 이동평균선을 향해 가까워집니다. 일시적으로 저평가 혹은 고평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주가는 언젠가 기업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으로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60일이나 200일선을 보고 기다리시면서 내려올 때마다 추매를 하시면 되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만기일이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를 끝내셔야 하므로 차트로 매도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언제 나와야 하나요? 인데요. 단기 매매인 경우 RSI를 보시면 매도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RSI가 과매수를 가리킬 때 어김없이 하락하여 다시 쉬었다 가는 모습입니다. 이 RSI 하나만 보셔도 이 자리를 매수점으로 잡지는 않았을 것이며 80 또는 90을 향해 가고 있다면 매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텔라니 선생님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세요.